여기서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생각, 주제, 이슈, 컨셉,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꿈,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다양한 상상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 또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일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도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렇게 활동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요. 그 결과물이 순수한 사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합성이나 디지털 아트 작업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사진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학생, 교사 모두가 어느 정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지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상을 모두 다 사진 안에 담기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합성이나 디지털 아트 작업을 하게 되면 표현의 폭은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대신 학생들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 말하기 활동이나 글쓰기 활동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교사가 후반 작업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좀 더 다양해지고 학생의 스토리텔링을 담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활용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나의 꿈은 어떻게 표현했나, 나를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사진 찍는 자체는 전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고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한 명씩 대화를 했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고 왜 이게 되고 싶고 너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좀 신기했던 거는 아이들이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진 찍는다 이러다가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하더니 저도 생각하지 못한 표정들이나 감정들을 사진에 제가 담을 수 있게 표정을 지어줍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이렇게 주제만 준 다음에 포즈를 취해봐라 라고만 했습니다. 이때도 뭐 아이들 열심히 포즈 취하곤 했지만 결과물은 같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작업부터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 아이의 꿈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기타리스트가 꿈인 아이입니다. 이렇게까지 표정을 자기가 진짜 모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기까지 많은 대화와 많은 글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두통을 앓고 있는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장난꾸러기여서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때 사진을 찍을 때만큼 정말 진지한 모습을 보여서 말하기와 자기 생각 나누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우유를 이렇게 담당하는 친구인데 그 일을 너무나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꿈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걸 굳이 들어야 되니? 이건 좀 내려놓고 하자. 안 된답니다. 자기는 이걸 꼭 들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해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영상고등학교에 진학을 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 작업을 한 결과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에는 에너지가 사실 많이 소요가 돼서요. 저도 매년 못하고 2년에 한 번 꼴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상상 표현하기입니다. 아이들의 상상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이거를 사진으로 표현할 때는 그만큼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봐야 되고요. 사진으로 표현이 가능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따 좀 간단한 프로그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맑은 날 우산 사용법이라는 제목의 사진 결과물인데요. 아침에 이 아이가 학교를 오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해가 졌어요. 해가 진 게 아니고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장난으로
선생님 이제 우산 이거 필요 없는데 비도 그쳤는데 뭐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그럼 뭐 우산 뭐 펴서 뭐 그냥 뭐 야 저도 그냥 생각 없이 약간 말했는데 밟고 그냥 뭐 지나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엄청나게 뭐 멋있어 보이지만 카메라와 삼각대만 있으면 그냥 고정돼서 찍고 포토샵에서도 금방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금방 조그만 시간만 투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우주공간 속 교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학생이 직접 생각해낸 겁니다. 자기가 둥둥 떠다니고 싶다는 자기 생각이었고요. 이거는 나는 손오공. 이거는 공중부양이라는 작품입니다. 매우 진지합니다. 진짜 자기가 떠 있는 줄 아는 정도로 표정. 밑에 책상 받치고 앉아있어 놓고선. 다음에는 학교폭력 예방에서 활용한 예입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학교폭력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좀 사진의 활용도의 폭을 좀 다양하게 좀 넓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트나 캐리커처 등을 많이 좀 이용했는데요. 이거는 법무부에서 나온 포스터에 다른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사진 찍어서 여기다가 우리 반 아이들로만 쏙 갖다 넣었습니다. 이렇게만 활용하셔도 좋은 포스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활용하시면 마치 진짜 뭐 어디에서 나온 포스터처럼 활용하시기에 또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반 남자 학생 얼굴, 평균 얼굴입니다. 이거는 여자 학생 평균 얼굴입니다. 남자, 여자를 합친 평균 얼굴입니다. 제가 이거를 작업한 이유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 한 명 한 명 중에 이렇게 예쁜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모아놓으니까 예뻐요. 모아놓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모두 각자 다른 얼굴과 다른 성격으로 모였는데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너무 예뻐 얘들아. 너희들이 학교 생활할 때 너의 성격대로 모두 다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친구를 받아들이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예쁜 학급이 되겠니? 이걸 했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캐리커처 작업을 했는데요. 초기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자, 캐리커처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장 선생님도 관심이 없는 무슨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 혼자만 신나서 작업할 시기였죠. 복도에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퀄리티가 다르죠. 이것과 이건. 단계별로 좀 제가 세분화해서 좀 나눠놨습니다. 제가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아이들과 활용할 때는 좀 간단하게 좀 만드는 방법 합니다. 요즘에는 한 이 정도 퀄리티로만 뽑아내고 있고요. 이거를 활용할 때는 뭐 발표할 때 이렇게 해갖고 자 뽑는다 라고 하면 애들 막 두근거려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 부채, 책자 이런 뭐 디지털 아트 뭐 이렇게 디지털 시조록이라고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입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갔습니다. 애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갔다 와서 얘들아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 너희들의 마음을 몰랐구나 라고 해서 첫 회만 하고 여기는 절대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 활동할 땐 좋은데 입고 나가는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시게 됩니다. 이거는 좀 제가 사이즈 크게 만들어 본 겁니다. 애들 발표 이렇게 둥글둥글 돌려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림만 보면 아줌마가 앉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아줌마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만화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셔서요. 포토샵에서 그냥 효과 한번, 포스터 엣지, 포스터 가장자리라는 것만 한 번만 딱 정말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러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웹툰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웹툰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쭉 찍으셔서 아까 전에 그 효과를 넣어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런 효과는 또 따로 넣어야겠죠. 그리고 넣으면 바로 웹툰이 됩니다. 이 작품이 나름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웹툰 공모전에 이걸 참가를 시켰는데 저한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림으로 그리는 것만 웹툰이냐, 아이들 사진을 이용한 것도 웹툰일 수 있다 없다가 판가름이 되는 그거였는데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것도 충분히 웹툰으로서 가능하구나라고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가 있는 사진에서 약간 컨셉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컨셉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학급 안내판입니다. 기존에 있던 학급 안내판은 너무 평범하고 일반인지 이 학교에 간 학급 안내판과 다른 학교 간 학급 안내판이 똑같아요. 학급 안내판만 보면 어느 학교에 와 있는지 모르는 듯한. 그렇지만 우리가 잡지의 디자인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접목시켜 봤습니다.